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정부에서는 노인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이 전문 프로그램 강사를 통해서 월 16회 이상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가산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해당 시설의 일정 금액의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께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일종의 규칙을 마련해 놓은 셈인데요. 강사 한 명이 한 번에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70명 이상 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께 과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진행해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일 프로그램이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면 많은 인원의 어르신을 10명 이하 정도로 나누어서 진행하여야만 제대로 된 참여형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단순히 관람형 프로그램이라면 30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도 그냥 앉아서 관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 강사를 통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에서는 프로그램 지출 비용도 줄이고 프로그램 진행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관람형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개인 선호도를 배제한 단순 참여형 프로그램, 예를 들면 단순 체조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강사 1대 어르신 100으로도 손쉽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르신의 기호에 맞는 개별 프로그램의 제공이 시설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시설에서 프로그램 자체도 귀찮고 힘들다고 생각해서 형식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허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프로그램에 대한 항목을 규정해 놓았지만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 적합성 등을 평가하기보다는 전국의 시설 상황에 맞춰 제공 횟수나 대상자 구분 등의 평가 기준에만 초점을 둔 형식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수익을 더욱 남기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지출하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애쓰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노인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보호자분들께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목을 키우셔서 처음부터 이러한 시설의 이용을 피하시거나 현재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하루속히 시설을 옮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호자분들을 위한 시리즈물 이용하지 말아야 할 노인요양원 주간보호시설 그 첫 번째 영상인 어르신 프로그램이 허접한 시설이라는 주제로 보호자 여러분들의 시설에 대한 안목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노인요양원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거나 관계공무원으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특히 더욱 주의 깊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지루함 지옥이다 라는 것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앉거나 누워서 지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만, 앉아서만, 어르신들 그냥 앉아서 TV만 보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서만 누워 계시는 그런 상황. 자, 여러분들 우리 역지사지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하루 종일, 자, 하루라고 했을 때에도 지루해지는데 2일, 3일, 4일, 5일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때에는 지루함 지옥이 펼쳐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면 지루함입니다. 고루함입니다. 어르신들께는 생동감 넘치고 발랄한 프로그램들이 자주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활력을 불어넣어 드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소생시켜 드리는, 건강을 유지시켜 드리는 그런 활달한 프로그램들이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지루함 지옥에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에서는 어르신들 건강이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어르신들께 체조 프로그램도 제공 안 해드리고 어떤 만들기 프로그램,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지 않는데 이 어르신께서 건강을 유지해 가실 수 있을까요? 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르신들께서 한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거나 또는 계속 누워만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의 건강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울증은 심각해지겠죠. 어르신들께 악영향을 끼쳐드리는 심리적 질병에 있어서 우울증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노인이 되면 누구나 우울증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에 하루 종일 앉아서 누워만 지낸다고 했을 때 우울증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르신들 매일 킬링타임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지루할까요? 꼭 이런 시간들이 마치 어르신께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은 일상의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보호자분들이시라면 또 앞으로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계획에 있으신 어르신들이라면 그 시설에 월별 프로그램 계획서를 요구하셔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월별 프로그램 계획서를 요구해서 반드시 확인하셔라 하는 내용인데요. 그 시설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계획들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수준과 프로그램이 얼마나 어르신들께 적합한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르신들께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인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월별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공받고 있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시설에 요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시설을 지금 이용할 계획에 있으시다면 제일 먼저 프로그램 계획서부터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시설에서 제공하는 월별 프로그램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종이 쪼가리만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의 연속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라리 그런 프로그램은 안 하는 게 어르신들께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 매일 글씨 쓰기 프로그램만 제공한다고 보세요. 또 매일 그림 그리기, 그냥 그림 그리기도 A4 용지에다가 색연필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런 아동이 할 법한 그런 종이만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또 종이 접기 프로그램, 이것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과연 그 프로그램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한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의 반응을 프로그램 제공 기록지에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을 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다. 자, 왜냐하면 첫 번째로 어르신들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울증도 있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요청하기에도 좀 어려운 상태에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어르신들께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과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 같은 그런 요구들을 하시기에는 어려운 입장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먼저 월별 프로그램 계획서를 확인하셔서 시설에 다양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프로그램 계획서를 확인해 보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프로그램들로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술치료, 웃음치료, 음악치료, 무슨 치료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프로그램은 보여주기식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미술치료, 웃음치료라고 해놓으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어르신께 뭔가 치료를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치료라는 미술치료, 웃음치료 이런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의 구체성을 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 프로그램 계획서가 좋은 프로그램 계획서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공해 드리는 시설이 어르신들을 위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프로그램 계획서를 보면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비용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위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거겠죠. 종이 쪼가리만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의 연속인 시설의 프로그램 계획서 보면 뭐 그 프로그램 비용 들어가는 게 있나요? 뭐 전혀 없죠. 즉 프로그램 계획서를 보면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르신들께 좋은 품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월별 프로그램 제공 계획서에 종이 쪼가리만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다. 또는 단순히 무슨 치료 이렇게만 나타나 있다. 자, 그런 월별 프로그램 계획서는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비용 자체가 거의 없는 시설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시설의 연간 세출 결산서를 보면요, 바로 드러납니다.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는 시설의 세출 결산 내역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출 결산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월별 프로그램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확인해 봤는데 프로그램 계획서에 정말 종이만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구색 맞추기 형식의 프로그램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설에 대한 이용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매일 프로그램 사진을 성의 있게 제공해 주실 것을 시설에 요구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지금 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보호자분들이시라면 매일 프로그램 사진을 성의 있게 제공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요. 만약 지금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설 프로그램 사진을 꼭 확인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프로그램 사진 몇 번만 받아봐도요,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공하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시설의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 같은 데에 어르신들께 제공해 드리는 프로그램 사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프로그램 사진을 보니까 뭔가 유아틱하고 뭔가 형식적이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런 프로그램 막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뭔가 좀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프로그램이 결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시설에서 매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사진의 간격이 띄엄띄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제공하고 있구나, 또는 프로그램을 알차게 제공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의 코멘트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코멘트를 보시면 진정성과 전문성이 느껴지는지를 한번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건 좀 그냥 형식적으로 쓰여진 것 같은 느낌? 이건 좀 그냥 바쁜 와중에 그냥 이렇게 좀 작성한 느낌? 그런 느낌이 탁 드러납니다. 그런데 진정성을 가지고 전문성이 있으신 선생님께서 작성한 코멘트는요, 확실히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서와 프로그램 사진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프로그램 계획서에는 다른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프로그램 사진을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는 프로그램을 계획성 있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어르신을 아동처럼 여기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주간보호시설 보면은 홍보하는 간판이라든지 홍보물에 어르신 유치원 이렇게 작성해 놓은 데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치원 다니고 싶으세요?
네, 입장 바꿔서 저보고 유치원 다니라고 하면요. 저 같으면 안 다니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은요. 보호자분들께서 여기 시설 가보세요. 가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만약 여러분들처럼 우리들처럼 다시 젊음이 조금 있으신 상태로 되셨다 그러면 유치원 가세요 하면 가겠습니까? 네, 가고 싶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애 취급받으면서 아동용 프로그램을 매일 한다고 하면요. 과연 어르신의 기분은 어떻게 될까요? 어르신이 더욱더 애가 되어갈 것은 자명한 일이 되겠죠. 시설에서는 어르신을 아동처럼 취급하는 행동은 좋은 내용이 못 됩니다. 어르신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겠죠. 어르신은 어르신으로 대우해드리고 어른으로 대우해드리고 어르신께는 성인에 맞게끔 성인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만약에 시설에서 어르신을 아동처럼 여기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면 그 시설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아동용 프로그램 위주라면 운영 노하우가 떨어지는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요즘 주간보호시설이나 요양원,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많은 분들께서 또는 유치원을 운영했던 많은 분들께서 주간보호시설과 요양원으로 전환하고 계신데요. 자, 그런 분들은 아동에 대한 특성은 잘 알고 계시고 아동시설을 오랫동안 운영하셨기 때문에 노인시설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한 노하우는 상당 부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어르신께 아동용 프로그램 위주로 제공하고 있다면 여기 시설은 운영 노하우가 좀 떨어지는 시설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족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시설에서 노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어르신들께서 시설에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주간보호시설과 요양원에서 어르신과 가족분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그 가족은 더욱 단단하게 결속될 수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어르신과 가족분들이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횟수가 점점 누적되고 많아질 때에 어르신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도 어르신께서 어떻게 시설을 이용하고 계신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과 어르신, 보호자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더욱 단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더 좋은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설에서는 가족형 프로그램을 자주 제공하고 있어야 하고 가족형 프로그램이 자주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가족분들이 프로그램에 종종 참석해 주셔야지만이 시설의 프로그램도 제대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용하지 말아야 할 노인요양원, 주간보호시설 그 첫 번째 영상인 어르신 프로그램이 허접한 시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은 어르신께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시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시설을 이용할 계획이 있으신 보호자분들 뿐만 아니라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보호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시설의 월별 프로그램 계획서와 제공한 프로그램 사진들을 꼭 확인하셔서 어르신께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여러분의 안목을 향상시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